자, 일단 제가 지기를 가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가기 전에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노란색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 뒷면을 보시면 넘버가 있을 거예요. 그 넘버를 하기 전에 두 분께서 여기가 앉아 계신 네 분께서 각자 숫자를 2개씩 말할게요. 알겠죠? 아, 크게 얘기하라고? 자, 잠시만요. 오늘 재밌으셨어요? 네. 이렇게 청중 반응 너무 좋고 예쁘네요. 아마 내년에도 저희가 또 이제 이런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프레시폴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지금 사실 시간적인 이슈 때문에 약간 포맷을 바꿀 건데요. 우선 이제 4명의 여사가 10개 정도 볼 거고요. 안영민 대표님이 1부터 70 사이에 여기 앉아계신 분이 대략 70명이 안 되시거든요. 거의 참여율이 99%였어요. 너무 방금 받았고요. 우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래서 1부터 70 사이에 숫자 2개를 골라주세요. 69, 70. 69, 70? 근데 70명이면 안 돼서요. 물론 이럴 수 있으니 없으면 단어 넣을 거고요. 자, 안영희 씨는 이제 64, 65. 64, 65? 확실히 결정하셨죠? 네. 잠깐만 70번이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69, 70으로 갈게요. 60, 70이에요. 64, 65는 죄송합니다. 다음 이동원 대표님도 숫자를 결정해 주시고요. 8번, 21번. 8번, 21번. 자, 근데 참고로 그 숫자가 어떤 경품에 해당되는지 아직 모릅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8번, 21번이요. 자, 이제 레터리쇼님도 숫자 2개를 결정해 주세요. 제일 먼저 오신 1번, 2번. 1번, 2번이요. 먼저 왔다고 해서 1번, 2번은 아닙니다. 끝으로 데빗 2개 숫자 얘기해요. 9번하고 17번. 자,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아니죠. 연사님들이 선택하신 8가지의 숫자를 어떤 경품이 될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 작업을 하는 중간에, 그 전에 일단 질의를 좀 받을게요. 그 질문이 있으시면 거절을 하시고 여기 앉아 계신 네 분한테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일단 없는 가운데 일단 경품 추첨부터 할게요. 질문 받을게요. 첫째로 그 69번, 70번은 저희가 1년 동안의 엔조이 라이선스를 드릴 거고요. 70번은 프레젠터를 드릴 겁니다. 나가실 때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그 파란색 옷 입으신 분 있잖아요. 저분께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 스티커 노란색 그 번호표 있잖아요. 시청하시고 가시면 그걸 보여주시면 저분께서 엔조이 라이선스 교환권이랑 그 이제 이걸 레이저 풍선으로 하는 풍선 아니라 포인터, 포인터를 지급해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8번, 21번도 마찬가지고요. 8번은 엔조이 라이선스 지급해 드리고요. 21번은 포인터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끝나지 않았고요. 우리 질문 생각하신 분 없나요? 질문 이렇게 없나? 열심히 갈 거였는데. 자, 질문 생각해. 질문 받고 가면 넘어갈게요. 하나만 오신 분. 저기 강파분에 대한 질문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그래서 1년 만에 접속을 했는데. 죄송한데 성함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성함 이기철이고요. 예. 1년 만에 이제 서버적으로 접속을 했는데요. 네. 잘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프로로에서 써도 무난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접속 안 돼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크롬에서 해야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바뀐 건가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중순에 준비해서 가격적 인터넷 가능했는데요. 저희가 더 이상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9이랑 10은 지원해요. 하지만 8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는 어떻게든 사용자들한테 좋은 경험성을 선사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이스를 통해서 프레지를 경험하게 되면 경험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서 저희가 일단
그 팔다리를 자르는 심정으로 에잇의 지원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정적으로 프레즈를 쓰는 방법은 다른 브라우저를 쓰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한국 상황에서는 크롬을 추천해드립니다. 하나 더 드릴게요. 전에 만든 자료를 네? 전에 만든 자료를 다운로드를 했는데요. 네. 당시에는 전화하는데 80메가밖에 안 들었는데 네. 지금은 1년 지났다고 해서 똑같이 다운로드 했더니 30메가가 되더라고요. 아마 다시 채널도 감아드렸어요? 채널 비용이 더 줄었을 텐데 채널. 아니요, 더 늘어가지고 뭐가 잘못됐나.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프레즈 고수라서 제가 설명이 좀 불편한데 가장 큰 문제는 폰트고요. 이제 사실 오늘 이제 말미에 제가 언어마스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한글날에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 엑스퍼트 분들이 폰트들을 준비해주고 계세요. 새로운 폰트, 테마, 그 다음에 그 템플릿들을 준비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준비 과정 속에서 저희가 가장 느꼈던 큰 문제점이 한글 폰트가 생각보다 저희 프레즈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글 폰트를 내려가는 과정에서 용량이 커지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130메가지만 다음 주나 다음 주에는 또 50메가 될 수도 있고 10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레즈는 아직까지 계속 개발의 여성성에 있는 프로덕트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좀 더 지켜봐 주시면 더 줄어든 용량으로 부탁해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도 있으신가요? 예. 저기 남자분 먼저 할게요. 성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IT 회사에서 영어 이사를 하고 있는데 예. 개인적으로 오늘 네트릭 쇼님 뵈러 왔거든요. 네. 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해서. 그런데 이제 4명의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 좀 이렇게 그 PT를 해주신 거 보고 또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예. 그런 입장에서 이제 네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마인드맵을 쓰시는지 혹시 궁금해서. 마지막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할 때 프레임부터 먼저 안 합니다. 마인드맵으로 해서 내부의 승인을 받고 부분들한테 이렇게 되면 요즘 마인드맵 프로그램들이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하고 마지막 결과 보고 자료를 프레즈로 만들어서 레디 투 킬 임원분들 다 쓰러드립니다. 가만 이도원 대표님도 마인드맵 많이 쓰지 않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도요, 마인드맵이 필수예요. 그냥 프레이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삶이 다 마인드맵으로 정리되고 있다라고 하고 상관이 없고요. 급할 때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마인드맵으로 하고 그냥 그걸 이미지를 뽑아서 안녕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투명 프레임 이용해서 프레이를 빠르게 정리해서 발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 대표님 혹시 마인드맵 쓰시나요? 저는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상투적인 얘기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저는 마인드맵 많습니다. 네. 마인드맵이라는, 그러니까 저라는 인간의 성향 자체가 체계나 어떤 조직적인 것만을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이라는 그 체계를 갖추는 순간 저의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마인드맵보다 저는 보다 원초적인 단계를 사용해요. 뭘까요? 낙서예요. 네. 낙서를 하고 그걸 프레스로 옮기는 거죠. 마인드맵이라는 체계를 갖는 거는 큰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희 조직은 작고 빠른 조직이기 때문에 낙서를 그대로 프레스에 옮기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이해부터 하면 I understand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I use mind mapping when I create. For the presentation I showed today, I created using mind mapping. So I used the Google search feature and I typed in all of the keywords that I wanted to present about. So I typed in presentation, bad Korean slide, Korea, all of these things, and then those images that came up, I used those to create the final presentation with the layout. And then after that, build on the structure using that. 많이 힘들은 것 같은데요. 영화 시간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보통 작업을 할 때요, 필요한 이미지라든지 자료 같은 것을 인터넷상에서 키워드를 쳐서 오늘 작업한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 좋은 발표 사례 이런 것이나 인터넷 창에서 쳐서 원하는 정보랑 사진이랑 다운받아서 그 다음에 프레스 작업을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성함이랑 같이 질문 부탁드릴게요. 다른 데 있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예. 발표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만든 자료들이 굉장히 있는 걸 많은 예. 이제 막상 하려고 보면 그런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평소에 그런 걸 어떤 빨리 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지 다른 데 이용하려면 평소에 그런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많아서 그럴 겁니다. 상상을 많이 해요. 사실 제일 먼저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를 제가 맞게 가공하는 그런 능력이 단신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만드는 능력. 데이터는 흩어져 있잖아요. 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만드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만들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하고 관련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문앞에 때 남의 이야기 아무리 갖다 써가지고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걸리거든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가는 과정에서 인용들을 갖다 좀 끌어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방법은 없고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책이 되시면 다른 좀 도와주시면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평소에 에버노트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오늘도 이제 강의 들으면서 저런 표현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놓았다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모이고 나서 제가 뭔가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마인드맵으로 구성이 되고 그게 시각화 형태로 아이디어 검색, 웹서치를 통해서 시각화 형태로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이후에 우리 프레이즈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많이 적용이 됩니다.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요, 여기서도 얻을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얻을 수 있고 정말 저희가 접하고 있는 디자이너가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 놓은 광고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걸 프레이즈로 해보면, 프레이즈로 표현하면 이라는 질문, 의식만 가지시면 금방 프레이즈스러운 좋은 디자인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지금 엑스퍼트한테 얘기해 주신 커멘트도 있으신가요? 프로젝션 도 있으세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화면 디자인 이런 거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오느냐, 내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걸 제일 저도 고민합니다. 제 프로젝트 발표하는 거 보셨죠? 주민도 없고, 저는 파워포인트 스킬 발표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외부에 템플릿은 페이스북에 만들어서 올렸지만, 저는 그거 안 씁니다. 저는 그냥 파워포인트 스킬 만들어서 이야기를 어떻게든 쓰려고 같은 답변은 다양하게 보시면 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도 질문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성함이랑 질문 부탁드립니다. 스토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업체의 의뢰를 받고 프로젝트에 관한 프레스를 준비하실 때는 좀 전에 방송국 뉴스 같은 경우에 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가분들하고 스토리에 관한 회의를 따로 하시는지 강사님들 만회를 위한 프로젝트 아니면 업체의 만회를 위한 의지를 할 때 그런 스토리를 의뢰를 받고 하시는지 여기까지 다 의뢰를 받아서 하시는지 대표님으로 답해 주실까요? 지금 저희 회사 DCG인데요. 저희 DCG가 지금 현재 시장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게 처음에는 프레이즈가 떴어요. 이 프레이즈 앞에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죠.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오브 프레이즈.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프레이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부터 스토리텔링 강사인 줄 알아요.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최근 저희가 이제 부산그룹 하반기 채용 설명회랑 현대그룹 하반기 채용 설명회, 자동차 하반기 채용 설명회 자료들을 PP를 제작을 했었는데 그런 자료들을 제작할 때 보통 2달 가량의 마일수를 잡고 작업합니다. 근데 이 2달, 즉 8주간의 프로젝트 중에 약 7주간이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을 인터뷰하고 실제 사례들을 뽑아내고 그 스토리의 단위들을 시퀀스로, 즉 맥락으로 연결해내고 고객들이 원래 PT 하는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변하는 거 되게 무서워하시거든요.
고객들에게 그걸로 발표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트레이닝까지 시켜드리고 나서야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의 프레스 디자인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견적의 커다란 부위를 차지하기에 스토리텔링 컨설팅 부위라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견적을 이제 실제 비즈니스로 스토리텔링이 훨씬 크고요. 프레스 디자인은 아웃소싱 줘도 상관없습니다. 잘하는 디자이너들 굉장히 많거든요. 대학생들도 굉장히 잘해요. 대학생들이 견적 내주고 스토리텔링은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검색하고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부탁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이죠. 두단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채용 설명회 자료에서 인하 담당자들, 계열사 담당자들을 다 모셔놓고 그분들을 트레이닝을 공식적으로 시켜줬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발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가 진행인 거죠. 많은 다른 회사들도 대기업들이 이걸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짧게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업체사를 보는 그런 형태의 PT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들어가서 조직에서 이미 많은 부분 몇 년 동안 준비한 걸 제가 바꾸는 작업 자체가 쉽지가 않을 뿐더러 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규모가 커지면요, 스토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다른 업체와 같이 협업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단위가 작아질수록 저희가 스토리도 구성을 하고 내용도 하고 스크립트도 막 써드리고 해요. 프레지스럽게 어떤 식의 프레지인지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근데 단위가 커지면 100% 발표자에 맞추어져요. 발표자가 자신이 없어. 화면 이미지 하나 떴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텍스트도 더 들어가고 발표자가 많이 움직여요. 그러면 화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화면을 정적으로 가져와서 밸런스를 맞추어 나가는 형태. 발표자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 조직에서 전체 역할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포지셔닝을 좀 확실히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야 발표자도 과감한, 물론 내용을 숙지하는 건 물론 당연한 건데요. 그 발표자뿐만이 아니라 결정권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결정권자들의 의견까지 반영을 해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우리 하시면 안 되시나요? 짧게 이게 아니고 시간 소감이 짧게 하거든요. 아, 기대하시죠. 저는 그냥 밤새입니다. 아이디어는 급할 때도 나오지만 평상시에 나오거든요. 물론 대체할 때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근데 방법을 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식하게 계속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질문 있으면 바꿔 넘어갈게요. 네, 성함이나 한번 주시면 진작에 만났어야 돼, 이제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것까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쪽으로 보시죠. 제가 먼저 아까 이번 대표님 프레젠테이션 해주실 때 예. 그 아까 5초부터 4초, 3초 이렇게 내려가는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나왔어요. 예. 그게 그 비디오 형태로 보내는 건지 아니면 취향에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 실제로 프레지에서 할 수 있는 건 총 4가지밖에 없죠. 나타나기, 주민주마하고 프레자. 4가지밖에 없는데, 그 외의 것들은 프레지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뭔가 움직였다라는 건요, 뭘로 움직였는지 사실 아실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플래시로 만들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영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영상으로 만들어진 걸 갖다 쓴 거죠. 보여지는 것, 기본적으로 프레지에서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프레지에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지에서 중요한 건 키워드고 메시지고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을 하시려면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셔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쪽 분 먼저 할게요. 성함이랑 질문 드릴게요. 네, 대회에서 모신 거니까 댄스를 하게 된 단일한 점도 있고 직업은 이제 연구원 보이가 그러는데요. 저희는 발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디테일 이런 거 나오는데 테이프라든지 이미지는 이제 준비
고민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발표를 하다가 이게 프레스를 옮기고 싶은데 이 발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발표 어떻게 이렇게 옮기면 좋을 건지. 이건 제가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컴퓨레이션 정보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프레즈를 좀 효율 텍스트를 가지고 프레즈를 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저는 텍스트 중심의 문서를 제가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보고를 할 때 저는 이제 코리아 매니저인데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마케팅 팀이 전사적으로 지금 리포트를 취합해요. 리포트를 취합하는 양식을 보여드리면 테스트를 가지고 프레즈를 이용해서도 테스트 중심의 리포트를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툴이 되겠구나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게 그러니까 일주 단위로 각 그 부서별로 니네 무슨 일 하고 있어 하고 제 상급자가 지켜보는 거라 보시면 돼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데이처럼 이 문서에 싹 들어가가지고 나 이 인포에 잘했지 이쁘지를 이제 써놓은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포트를 받을 때 이메일 또는 뭐하든 또는 뭐 엑셀 등을 쓰겠죠. 프레즈를 보게 되면 더 큰 거시적인 뒤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간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가로 축은 시간이고요. 세로 축은 부서예요. 펑션이죠. 각 부서별로 싹 준비해서 들어가게 되면 SD에서는 제 2주에 2일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건 딥다이브 하시고요. 딴 데를 보고 싶으면 넘어가서 보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이런 문서 관련 프레셔를 올려주고 있어요. 아마 이 문서를 보시면 이렇게도 쓰이기도 하는구나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그래픽 툴도 아니고 프레젠테이션 툴도 아니고요. 쓰임새는 다양합니다. 그러면 답이 됐을까요? 다른 질문 하나 더 받고 마지막 발표자, 마지막 이제 럭키로 당첨을 하겠습니다. 네, 여자분 아까 손으로 또 보시죠? 질문하시죠. 저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김지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미나가 지금 평생 최초의 세미나였어요. 최초의 세미나고 이렇게 재밌는 발표를 들은 것도 아마 딴 못 보실 거예요. 재밌는 세미나 별로 없습니다. 너무 세미나를 자주 보고 재밌게 들었는데 되게 네 분 다 보시면 자유로운 스타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셨잖아요. 네, 네 분 다 공통적으로 쭉 말씀해주신 게 그 청중이 누군지 파악하라고 하셨는데 그 청중이 어떤 말을 들어왔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청중들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PPT를 들을 수도 있고 막 대통령분들이나 높으신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자유롭게 항상 발표를 같은 스타일로 하시는 네, 이거는 그러네요. 네. 아까 이도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저희 회사는 반대 입장이었죠.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는 발표자 중심이 아니라 청중 중심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드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라고 하거나 기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제 고집대로 하는 편입니다. 네, 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한국인사관리협회라고 국내에서 약 4~50년가량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연례 회의를 하고 원래 회의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장 제가 처음에 초청되어서 갔을 때 슬리퍼를 신고 네, 반바지 차림으로 머리를 빡빡 감고 들어갔어요. 했더니 그 담당자께서 눈앞에서 저를 보시더니 왜 쫄보지가 없네 그죠? 대신 저를 보고 강의하러 왔는데 병신실 들어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강의를 끝내고 나니까 그분이 이 사람이 왜 이런 차림으로 왔는지를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즉 프레젠테이션은 기본적으로 너치고 설득이기 때문에 PPT를 통해서 나의 목적까지 주장을 할 수 있는 어우라를 풍긴다면 오히려 그 뒤에 결론적으로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레터링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좀 극과극이에요. 네, 기업으로 좀 따지면, 여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애플 쪽에 좀 가깝고요. 저는 LG 쪽이 좀 가까워요. 네, LG 쪽이 좀 더 가깝고, 기업 문화로 보면, 여기 이제 다른 또 하나의 기업이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자가 되게 중요해요. 발표자가 청중을 어떤 식으로 장악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고 봐요. 청중을 정장으로 다른 형태로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런 형태로 이미 메이킹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저도 이제 강의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제가 어떻게 무대에서 보여질 거냐. 제가 되게 창조적인 사람으로 보여주고자 한다면 반바지 차림으로 슬리퍼를 신고 청중들을 휘어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노래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휘어잡을 수도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스타일은 아닌 거죠. 그러면 제 스타일에 맞게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넥타이는 하지 않지만 다른 액세서리로 저를 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준다거나, 그럼 제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잡고 청중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잡고 준비를 합니다. 물론 기업에서 발표를 맡을 때도 발표자의 복장도 이야기가 나와요. 발표자가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고 싶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So the question, as I understand it, is you have to know your audience, but how can you know your audience if you're putting on stage and what clothes you need to wear, right? So I think that part of knowing your audience is knowing what they expect you to do. So you have to decide whether you're going to live up to those expectations or if you're going to break those expectations. And then when you've decided on that, you have to be the version of yourself that you want to be on stage in order to be comfortable. So that means if you wear smart clothes that you think are cool and you like. If you wear casual clothes, you wear casual clothes again that you think that you like. I know that, like you said, that you felt that they seem kind of free and easy on stage. I can't speak for these guys, but I spent 2 months preparing that presentation. Not every day, but a little bit every day, and I changed it and I moved it. And for me, like, to really feel comfortable, I had to practice a lot. And if I practice a lot and I know that 1 or 2 people I show the presentation to think it's good, then I'm usually pretty comfortable. 제가 짧게 그 씨께서 말씀하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간에 어디 쓰던 간에 청소년께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으십니다. 물론 어디 소속에 계시던 어느 대학에 들었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서 어떤 옷을 입거나 어떤 스타일을 말씀하시는 건 중요한데요. 그거를 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요, 말하시는 그 프레젠터께서 만약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고 정말 그 청중에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은 그거를 보통 브레이킹과 사기시라고해서 어느 정도의 습관적인 것을 깨버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 교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2달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외국에서 오셨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 청중들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 청중들께 맞춰서 익스펙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는 준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리스타일에 대한 옷을 입어도 어떤 프리스타일 마인드로 발표를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거워하실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레터릭쇼 코멘트를 듣고 질문은 이제 마지막 럭키로 발표 끝낼 거고요. 박대 총무님을 만나볼 때 양보 입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럭키로 발표를 할게요. 이게 제일 큰 선물이고요. 프로 계정 하나랑 있는 프로 계정이거든요. 517번님은 가시기 전에 파란 안방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끝으로 이게 저희 프레시 코리아 비즈니스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페이스북은 프레시컴에 들어가셔서 저희 소식을 접하시고, 트위터는 프레시
언더바 KO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희 이제 그 프레시 안 열려요. 프레시 가입이 안 돼요. 프레시가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프레시 아카운트 서포트에 가시면 여기 앉아 계시는 협업하신 영아 씨가 화면로 친절하게 답을 주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업무 제휴 전화 연락주시고요. 그 다음 판매 문의는 당근 소프트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시간인가요? 3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 혹시나 개인적으로 하실 질문이라든가 또 저런 명함을 주고 받으신 분들은 다음 나오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